도대체 몸이 왜 이러지?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끼니를 거르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그 신선한 채소들이 사실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가 찌릿찌릿 저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특별한 일도 없는데 심장이 쿵쿵거리며 평소보다 빨리 뛰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늙으면 다 아픈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시나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굳게 믿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 많이 먹을수록 피가 맑아지고 건강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20대, 30대의 젊고 건강한 몸에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60세가 넘은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의 몸과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과 정수기 필터인 신장은 기능이 현저히 약해지고 혈액의 순환 속도는 느려지며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해독 기능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던 보약 같은 채소들이 기능이 떨어진 지금의 몸에는 오히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치솟게 하며 심장을 서서히 옥죄어 손상시키는 무서운 독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 중에는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하네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분이 불과 한 달 뒤에 뇌혈관이 꽉 막혀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맑게 흘러야 할 강물이 진흙 같은 독소, 끈적한 콜레스테롤,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남은 당분으로 막히게 되면 물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썩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피가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순간 생명도 함께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이, 설마 채소 좀 잘못 먹었다고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한번 손상되어 딱딱하게 굳거나 막힌 혈관은 다시는 예전처럼 말랑말랑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무심코 먹은 잘못된 식사 한 끼, 습관처럼 굳어진 사소한 행동 하나가 넘치기 직전에 물컵에 떨어지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때가 늦었을 때, 즉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서야 이 냉혹한 사실을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여기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에서 특정 채소 몇 가지만 바꾸거나 조리법을 달리하기만 해도 그 끔찍한 위험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피하거나 조심해야 할 4가지 독성 채소와 반대로 죽어가는 혈관을 되살리고 뇌졸중과 당뇨를 강력하게 예방해주는 4가지 기적의 채소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아닙니다. 최신 의학 연구 논문들과 제가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서 진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치료한 수천 명의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팩트입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큰돈이 드는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트나 시장에서 올바른 채소를 고르는 눈과 그것을 내 몸에 맞게 올바르게 먹는 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이 온 가족의 행복을 지킨다. 가장인 당신의 건강, 어머니인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온 가족의 행복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 수 있도록 댓글창에 숫자 1분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환자들의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작은 식습관의 실수 하나로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 의사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들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곁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오래오래 지내길 바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고 있었던 배신자 같은 채소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채소들이 늙어가는 우리 혈관을 다시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 뇌졸중과 당뇨라는 저승사자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만 해도 당신은 그 어떤 명의보다 훌륭한 당신과 가족의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몸이 알아서 잘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처럼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간,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 수십 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해온 이 장기들이 이제는 지쳐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몇 가지 채소들이 기능이 떨어진 노년의 몸에서는 오히려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하며 혈관벽을 갉아먹어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0년 동안 진료실을 지키며 저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환자분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선생님, 저는 짠 것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피하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정말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피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 CRP가 높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약을 써도 조절되지 않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싶어 환자분의 식단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면 그 범인은 다름 아닌 환자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던 바로 그 채소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상이 특히 정말로 조심해야 할 별표 4가지 독성 채소 별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시죠? 꽃바위도 먹는 시금치가 나쁘다니 말이 돼 하실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시금치 나물은 빠질 수 없는 반찬이고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전고 신장 기능이 튼튼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시금치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 악설레잇, 우리말로는 수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 뾰족하고 딱딱한 결정을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좋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이 약한 노년층은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신장이나 요관, 방광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박정수 씨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나이 드니까 피가 부족한 것 같다며 빈혈 예방을 위해 거의 매일 시금치를 데쳐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고 CT 촬영 결과 신장에 큰 결석이 3개나 있었고 그중 하나는 소변이 내려가는 길인 요관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놀란 토끼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설마 시금치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저 건강한 습관이라 믿고 매일 먹었던 그 시금치가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심채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동남아 여행 가서 맛있게 드신 기억 때문에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서민 채소죠. 하지만 통풍, 가웃이 있거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심채에는 퓨린, 별표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은 우리 몸속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찌꺼기인 교산, 요릭 애시드로 변합니다. 젊은 사람은 이 요산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은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아둡니다. 그 결과 요산이 관절 마디마디에 쌓여 뾰족한 바늘 같은 결정을 이루고 극심한 관절 통증과 부기, 심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1세 이영철 어르신은 간 해독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매일 저녁마다 공심채 볶음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붓고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 때문에 숟가락도 제대로 잡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에 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초록색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이 노년의 몸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일과 생시금치즙입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마다 녹즙이나 스무디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케일은 슈퍼푸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어서 혈전 방지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인 별표화파린, 오어퍼린, 별표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60세 이상 분들이라면 이 채소들이 오히려 약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두 채소에는 별표 비타민 K 별표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K의 주요 역할이 바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 즉 피를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피가 굳지 말라고 약을 처방했는데 집에서는 피를 굳게 만드는 비타민 K 폭탄을 매일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약 효과는 떨어지고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는 꼴이 됩니다. 저는 심방세동 부정맥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던 65세 김미수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피가 맑아진다며 매일 아침 케일 스무디를 큰 컵으로 마셨다고 합니다. 불과 2주 만에 눈의 망막혈관이 미세한 혈전으로 막혀 실명위기까지 가서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응고 지수, PTINR, 가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원인은 단 하나, 매일 마신 그 건강 스무디 한 잔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걸 심장 건강을 위한 생명수라고 믿고 계셨죠. 네 번째는 겨주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겨주가 천연 인슐린이라 혈당을 낮춰준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네,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적정량, 올바른 방법, 그리고 올바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주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당뇨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이 여주를 너무 많이, 특히 고농축된 즙이나 환 형태로 드시거나 생으로 갈아 드시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별표 저혈당 쇼크 별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지럼증, 식은땀, 의식저하, 심하면 실신까지 생겨낙상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응급실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70세 남성분이 아침 산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였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혈당이 40mg DL이라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낮은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놀란 가족에게 물어보니 그분은 당뇨약을 끊고 자연요법으로 고치겠다며 10일 동안 밥 대신 매일 아침 진한 여주즙 한 컵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사이 체중은 3kg나 빠졌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보이시죠? 모든 천연 채소가 무조건 안전하고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20만 km를 넘게 달린 오래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만 잘못 써도 전체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시금치, 공심채, 케일, 여주. 만약 이 네 가지를 매일, 그것도 과도하게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양을 줄이시거나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상태, 내가 먹는 약, 나의 병력을 이해하고 어떤 채소를 잠시 멈춰야 하고 어떤 걸로 바꿔야 하는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감히 별표 혈관의 자연의사 별표라고 부르는 진짜 우리 몸을 살리는 별표 4가지 기적의 채소 별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제 환자들의 요동치던 혈당을 안정시키고 치솟던 혈압을 낮추며 막혀가던 혈관 건강을 되찾게 한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채소들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와 함께 계속 가봅시다. 오늘 알게 되는 작은 식습관의 변화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고통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독성 채소 이야기가 혹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나요?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하며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도하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병을 주는 독도 주지만 동시에 병을 고치는 약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값비싸지도 않고 요리하기도 간단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하게 혈관을 보호하고 뇌졸중과 당뇨를 막아주는 기적같은 채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흔해서 혹은 잘 몰라서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아, 브로콜리 몸에 좋은 거 누가 몰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채소가 왜 별표 혈관의 방패 별표라고 불리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별표 설포라판, 설포러페인, 별표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에 생긴 만성염증을 씻어내듯 줄여주고 끈적한 콜레스테롤을 정화하며 딱딱해진 혈관의 탄력을 고무줄처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8주 동안 꾸준히 브로콜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동맥 내의 혈관 찌꺼기인 플라크가 형성될 위험이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66세 조선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고질적인 고혈압을 앓으셨고 채소 나부랭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약이나 더 조용라며 식단 조절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하여 매일 반개 분량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식사에 추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150을 넘나들던 혈압이 125로 안정되었고 그분이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최고의 약은 약통이 아니라 흙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제가 모든 환자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기적의 채소는 샐러리입니다. 많은 서양 의사들은 샐러리를 일명 별표 심장의 채소 별표라고 부릅니다. 샐러리에는 아피제닌과 프탈라이드, 설라잇라는 두 가지 보석 같은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좁아진 혈관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혀주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며 예민해진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샐러리 속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70세 김도현 어르신은 평소에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실 정도로 짠 음식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당연히 혈압은 늘 위험 수위였죠. 제가 국물 요리에 소금 간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향긋한 샐러리를 잘게 썰어 볶아 넣어보세요 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무려 4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의사인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160을 찍던 혈압이 130, 80이라는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고 덩달아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말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2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샐러리는 특유의 향이 강하지만
잘게 썰어서 당근과 함께 볶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 주스로 만들면 향이 부드러워져서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샐러리 한 줄기. 그건 당신의 뜨거운 심장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채소는 대파입니다. 브로콜리가 방패이고 샐러리가 심장의 친구라면 대파는 바로 별표 혈액의 문지기 별표입니다. 대파의 흰 부분과 뿌리에는 매운맛을 내는 별표 할리신, 넬러신, 별표이라는 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막는 주범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피가 굳어 생기는 혈전, 피떡을 녹여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파를 익히면 알리신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동맥경화를 막으며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제 환자 중 68세 한수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설 때마다 핑 도는 어지럼증과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할 만큼 심한 손발 차가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진단 결과 경미한 빈혈과 혈액순환 저하였습니다. 제가 비싼 영양제 대신 대파와 마늘을 국이나 찌개에 듬뿍 넣어 드세요. 특히 대파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육수를 내서 드세요 라고 권했죠. 2달 후 그분은 밝은 얼굴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따뜻해졌어요. 남편 손을 잡았는데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손이 따뜻한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예전엔 몰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노년의 몸에는 그 따뜻함이 바로 피가 구석구석 잘 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단,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너무 오래 푹 끓이지 마시고 요리 마지막에 넣어 가볍게 익히거나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배추, 정확히는 김치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밥상에서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채소죠. 많은 분이 배추를 그저 흔하디흔한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발효된 배추김치야말로 혈관과 혈당에 좋은 별표 자연의 명약 별표입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고 양념과 어우러져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과 대사산물인 젖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며 노년에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게다가 배추 자체에 들어있는 비타민C, 칼륨은 혈관 벽을 노화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72세 이정숙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는데 김치는 짜서 신장에 안 좋다는 말만 믿고 오랫동안 좋아하던 김치를 억지로 끊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입맛이 없어 밥을 물에 말아 드시곤 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저염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고 설탕 대신 사과나 배를 갈아 넣어 단맛을 내고 살짝 새콤하게 익혀서 드세요. 6개월 후 혈당이 거짓말처럼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졌으며 무엇보다 누렇게 떴던 얼굴에 붉은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김치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돼서 사는 맛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제 덕이 아닙니다. 건강한 선택을 하시고 실천하신 건 바로 어르신 자신이니까요. 브로콜리, 샐러리, 대파, 배추. 이 네 가지가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적의 채소들입니다. 산삼이나 녹용처럼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혈관과 심장을 다시 젊게 되돌려주는 놀라운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매일 식사에 조금씩만 더해보세요. 불과 3개월만 지나도 분명한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힘차게 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만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볼바름을 원할 뿐입니다.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맹신하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고 알맞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최고의 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이 채소들을 하루 식단 속에서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제가 60세 이후에 모든 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속 깊은 한마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별표 건강하게 다시 시작하기엔 결코 늦은 때란 없다 별표는 것입니다. 제가 이 4가지 기적의 채소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들려드리면 많은 분이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꼭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비싼 약도 아니고 그냥 식단 조금 바꾼다고 정말 그렇게 몸이 달라지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환자분의 눈을 바라보며 늘 확신에 차서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느끼는 것들로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해집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한 숟가락의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74세 오명자 어르신이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아주 쇠약한 상태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온갖 약을 다 드셔보셨지만 차도가 없자 지칠 대로 지치신 상태였죠. 그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병원 약도 못 믿겠어요. 그냥 밥이나 먹고 몇 년만이라도 우리 손주 크는 거 보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때 저는 습관처럼 하던 약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꾹꾹 눌러 썼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8가지 채소, 즉 피해야 할 4가지와 꼭 먹어야 할 4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돋보기 안경을 끼고 천천히 읽고는 의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약은 없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처방전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급하지 않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기억해낼 겁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부축 없이 혼자 걸어오셨고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혈압은 눈에 띄게 내려갔고 칙칙하던 피부색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이 삶에 대한 의지로 다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시킨 대로 했어요. 아침엔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먹고 점심엔 샐러리랑 당근을 볶아 먹고 저녁엔 대파 넣은 맑은 국이나 죽을 먹어요. 그리고 김치는 안 짜게 담가서 조금만 먹고요. 반면에 예전엔 몸에 좋다며 매일 갈아 마시던 시금치, 케일, 여주 같은 건 이제 아주 가끔 반찬으로 조금씩만 먹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단순히 식단만 바꾼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오명자 어르신처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 하나를 제안해 드릴게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아침, 브로콜리 반 송이를 살짝 쪄서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조금만 뿌려 드세요. 잠자는 동안 끈적해진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점심, 샐러리 한 줄기를 당근이나 작은 새우와 함께 볶아 반찬으로 드세요. 짭짤한 소금 맛을 대신하면서도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오후나 저녁, 국이나 찌개, 죽을 끓일 때 대파를 듬뿍 넣으세요. 혈액순환을 돕고 하루 종일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저녁 식사, 소금이 적고 덜 시게 익은 저염 배추김치를 서너 조각만 드세요. 소화를 돕고 밤새 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이렇게 딱 2주,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얼음장 같던 손발에 온기가 돌고 밤새 뒤척이던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그건 바로 피가 잘 돌고 혈관이 회복되고 있다는 몸의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식습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별표 감정 별표입니다. 감정도 혈관이 먹는 영양분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식단은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지키지만 늘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쉽게 화내고 슬퍼하는 분들.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혈압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독성 양념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에게 하루 중 잠깐이라도 평화를 허락하세요.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듣거나 햇살 좋은 날 천천히 산책하거나 그냥 눈을 감고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어도 좋습니다. 그 편안한 한 번의 숨이 고생하는 당신의 심장과 혈관에 주는 가장 큰 감사의 선물이 됩니다. 물론 수십 년 된 습관을 바꾸는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해질 준비가 된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 사람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꼭 기억하세요. 건강하게 다시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일 밥상에 브로콜리 한 송이, 샐러리 한 줄기, 저염 김치 한 젓가락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아주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숨이 깊어지고, 잠이 편안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걸 말입니다. 이 영상이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당신이 무심코 누른 그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를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고통스러운 당뇨 합병증에서 지켜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채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리하면 더 맛있는지, 더 자세한 레시피가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요청이 많으면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단순히 병만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대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의사이고 싶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조금 더 천천히 살고 조금 더 올바르게 먹는 선택을 했다면 그건 이미 건강하고 평온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더 여러분의 삶에 가까운 의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